같은 몸무게,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동양인, 특히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당뇨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서양에서는 비만이 당뇨의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겉보기에 마르거나 보통 체중이어도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혹시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10년째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는 그저 혈당 수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그 어떤 장기도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췌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한 편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신경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바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손발 저림이나 심각한 신경 손상을 겪게 된 분들을 뵐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꼬박꼬박 먹었고 혈당도 나름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까요? 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우리의 아침 습관과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혈당 관리의 핵심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금상첨화인 차부터 흔히 먹는 삶은 달걀 말고 진짜 내 위 건강까지 지켜주는 아침 식사법까지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뇨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병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속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당뇨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 긴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더라도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슐린은 쉽게 말해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혈세와 같습니다. 이 열쇠가 없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혈액 속에는 당분이 계속 쌓이고 정작 에너지를 받아야 할 세포들은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포함한 동양인들은 서양인에 비해 선천적으로 췌장의 크기가 작고 기능도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췌장은 바로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몸무게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당뇨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서양인은 고도 비만이 되어야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당뇨가 단순히 췌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거미줄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보내는 중요한 창고 역할을 하며 위와 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과 혈관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죠. 따라서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췌장 기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혈당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이 처방되는 GLP 한작용 약물조차도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장이 건강해야 약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실제로 어떤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혈당 관리를 해나가야 할까요?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검사와 꾸준한 모니터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만 받고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내 몸의 복잡한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라 장기적인 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지금 당장 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력히 권해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직접 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혈당인데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밤새 우리 몸이 혈당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간은 꾸준히 혈액으로 당을 내보내고 췌장은 그에 맞춰 인슐린을 분비하거든요. 만약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이 야간 혈당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받아보셨으면 하는 검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내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로 당뇨 전 단계나 초기 진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내 췌장이 실제로 인슐린을 얼마나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같은 혈당 수치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 췌장이 과도하게 열심히 일해서 겨우 유지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여유롭게 유지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셋째로는 모세혈관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뇨가 가장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세혈관 합병증입니다. 눈의 망막, 콩팥의 혈관, 손발의 신경으로 이어지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것인데 이런 합병증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모세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검사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생활 속 혈당 관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시는데 이는 당뇨 관리에 정말 치명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긴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죠. 그래서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공복 혈당이 더 높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흔히 삶은 달걀을 떠올리시겠지만 물론 달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말을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위벽을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도 말을 기력을 보하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귀한 약재로 사용해왔죠.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은 차도 있습니다. 특정 약초를 우린 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재료, 예를 들어 바나바 잎 같은 것을 활용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연 재료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가, 즉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과다 섭취 시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빵, 떡, 라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순간적으로 급등시켰다가 다시 급강하시켜 오히려 더 허기지게 만들고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다는 건 우리 한국인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훨씬 좋고 처음에는 쌀과 잡곡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섞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100% 잡곡밥으로 바꾸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식사 순서도 혈당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소를 먼저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드신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훨씬 완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 식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소화기가 충분히 비워져야 밤에 우리 몸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는 수면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시간 야식을 즐기는 습관은 공복 혈당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을 잊지 마세요.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30분 운동이라는 말에 혹시 부담을 느끼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10분씩 3번으로 쪼개서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10분 걷고 점심 식사 후 10분 움직이며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맨발로 걷는 것은 소화를 돕고 발바닥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높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니 하루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꼭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그리고 과도한 간식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당분, 지방,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과자, 빵,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드는 주범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약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나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건강보조제나 한방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도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과다 복용 시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8세 김호우님이라는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를 앓아오셨고 약도 꼬박꼬박 복용하셨지만 당화혈색소 수치는 계속 7-8% 사이를 맴돌며 목표치인 6.5% 이하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발 저림 증상이 심해져 저를 찾아오셨고 검사 결과 이미 신경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김호호님은 아침 식사를 거의 거르시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TV를 보며 과자나 과일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시니 수면 시간도 5시간 남짓이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김호호님께 처방해 드린 것은 새로운 약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약물은 유지하되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꾸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아침에는 꼭 말을 갈아 마시거나 두부반 모를 드시게 했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일절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주무시도록 수면 습관을 교정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20분씩 가볍게 산책하시도록 지도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3%까지 뚝 떨어졌고 괴롭던 손발 저림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기억에 깊이 남는 것은 김호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약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약물 용량도 조금씩 줄여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이 사례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비로소 진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당뇨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검사, C펩타이드 검사, 그리고 모세 혈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합병증의 위험도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나만의 치료 계획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당뇨관의 리미션라는 개념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해란 약물을 끊었는데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당화혈색소까지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도 결코 아닙니다. 특히 당뇨 초기이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관해를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이신 분들은 현재 체중의 10%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는 필수 중의 필수겠지요. 일시적으로 혈당이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혈당은 여지없이 다시 나빠집니다. 평생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이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혈당 측정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 찔러 혈당을 재는 것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내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적지 마시고 만약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전날 밤에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잠들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운동은 했는지 등을 함께 기록해 보세요. 놀랍게도 나만의 혈당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식이나 간식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딱 일주일만 이 습관을 지켜보세요.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시면 놀랍게도 달라진 숫자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병원에서 기본적인 당뇨 관련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당화혈색소는 기본이고 여유가 되신다면 인슐린 저항성 검사와 C펩타이드 검사도 꼭 의뢰해 보세요. 이 검사 결과들을 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심도 깊게 상담하시면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할지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정하거나 생활 습관 개선에 더욱 집중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놀랍도록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빨리 좋아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뇨는 환자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식단을 관리하고 함께 운동하며 서로 격려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당뇨 관리 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국인은 췌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해 체중과 무관하게 당뇨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둘째, 당뇨는 췌장만의 문제가 아닌 간, 소화기, 심장 등 우리 몸 전체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혈당 조절과 약물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넷째,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관리법입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시고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며 말을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섯째, 탄수화물은 정제된 것보다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지켜주세요. 일곱째, 저녁 식사 후 서너 시간은 금식하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하루 30분 운동은 10분씩 나누어 해도 충분하며 식후 맨발 걷기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메트포르민 복용자는 비타민 B12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열째, 인슐린 저항성, C펩타이드, 모세 혈관 검사를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힘써주세요. 여러분, 당뇨는 결코 만만치 않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하며 심지어 관해라는 희망적인 결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약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그저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며 어떻게 잠드느냐가 그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며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고 반대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도 보아왔습니다. 그 모든 차이는 결국 단 하나였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책임감과 꾸준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의사는 그저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조력자이며 약은 여러분을 돕는 도구일 뿐,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지금 당장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든 저녁 야식을 끊든 10분 산책을 시작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고 꾸준한 변화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건강에 기적 같은 큰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당뇨로 고생하시거나 혈당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혹은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 분들께 이 정보가 소중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지니까요.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솔한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의학 정보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건강 보조제를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기쁜 날까지 제가 항상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건강이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